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할론 소화 설비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 할론 소화 설비를 대체하는 소화 설비가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정의를 이제 보시면 지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할론 소화약제의 사용 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이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를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예전에, 자, 몇 년 전에, 자, 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 교재에 청정 소화 약제 아니면 뭐 청정 소화 약제 소화 설비 이런 용어들이 있으면 이 청정 소화 약제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로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용어 아니니까 이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 설비, 이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을 야기시켜주고, 그리고 오존층을 파괴시켜주는 할론 소화 설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설비가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소화 설비가 되겠죠. 그죠? 친환경적인. 자, 이제 먼저 보시면 그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자, 소화 약제의 그 저장 상태예요. 자, 소화 약제의 저장 상태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저장 상태예요. 자, 어떤 상태인지, 즉 액체 상태인지 기체 상태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 상태가 액체 상태. 자,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할로겐 화합물. 화합물 소화 약제 있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는 자, 저장이 되었을 때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체 상태예요, 기체. 자,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불활성 기체. 자, 여기도 나오잖아요, 기체. 그죠? 불활성 기체. 저장되어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기체라고요. 그래서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는, 자, 소화 약제는 바로 기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재에 보시면 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면 바로 저장 상태를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체, 불활성 기체니까 이거는 기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그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중에서 그 IG-541 있죠? IG-541이 보기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IG-541은 저장 상태가 기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썼잖아요. IG-541 있죠? IG-541의 자, 구성 성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IG-541의 자, 구성.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 앞에 있는 541 있죠?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5가 의미하는 거,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질소예요, 질소. 질소고요. 자, 두 번째 숫자가 요게 아르곤이야, 아르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숫자가 요게 바로 CO2입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자, 541이죠. 질소 50%, 아르곤 40%, 그리고 이산화탄소 10%. 그래서 대략적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자, 질소가 52%고요. 52%예요. 아르곤이 40%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8%.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541로 놓은 거예요. 541. 질소, 아르곤, CO2의 바로 B입니다. 541. 아시겠죠? 그래서 IG-541이 나온 거예요. 자, 질소가 52%, 아르곤 40%, 그리고 이산화탄소 8%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IG-541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는 이거는 이제 그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오냐면 설치 제외입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자, 설치 제외. 이쪽 할까요? 자, 설치 제외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설치 제외 대상입니다. 자, 어떨 때 설치 제외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사람이 상주하는 곳.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거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기억하세요. 제3류 위험물. 이건 소방 원론에서 배웠죠, 그죠? 제3류 위험물. 그리고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을 자, 저장 취급하는 곳에 있죠? 저장 취급하는 곳에서는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몇 류라고요? 제3류 위험물과 그리고 제5류 위험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설치 제외입니다. 설치 제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저장 용기에 대해 나오죠. 자, 이 저장 용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CO2 소화 설비나 할론 소화 설비나 거의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딱 한 가지. 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저장 용기의 그 설치 장소에 적합 기준인데, 자, 이걸 좀 구분을 해보십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CO2 소화 설비나 그리고 할론 소화 설비. 자, 할론 소화 설비는 그 저장 용기의 온도가 있죠. 온도가 몇 도냐면은 40도씨 이하예요. 그런데 여기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자, 소화 설비는 몇 도냐면 55도씨 이하입니다. 저장 용기의 온도예요, 온도. 이거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랑 할론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의 그 온도가 40도씨 이하지만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의 온도는 몇 도라고요? 55도씨 이하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달라요, 이것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세 번째,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저장 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이게 다 보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 다음에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몇 센티미터? 3cm 이상의 간격 유지할 것. 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뭘 기억하라고요? 바로 용기 간의 간격. 저장 용기 간의 간격이 뭐라고요? 바로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 3cm 이상 간격을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용기 간의 간격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CO2나 할론 똑같이 용기 간의 간격은 3cm 이상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반드시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다 보기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전역 방출 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입니다. 이거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실기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전역 방출 방식일 경우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입니다. 소화약제의 저장량. 자, 지금 여기서 이 소화 설비가 어떤 게 있었어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랑 그리고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먼저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할로겐 화합물 자, 소화약제인 경우. 자, 보세요. 자, 소화약제의 저장량이 뭐가 되냐면, 자, W예요, W. 이 W가 뭐냐면, W가 의미하는 거는 소화약제의 무게입니다, 무게. 킬로그램,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무게는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C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W는 소화약제의 무게예요. 소화약제의 무게고요. 그리고 S는 소화약제의 선형상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형상수 같은 경우에는 K1 플러스 K2 곱하기 T. 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1, K2 값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문제에 나와요.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온다고 치면.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은 없어요. 필기에서는. 이 공식을 물어본 적이 있어도. 그래서 S는 소화약제의 뭐라고요? 선형상수 값이고요. 이 V는 최적.
부피예요, 부피. 자, 최적이고요. C는 소화약제의 농도입니다, 농도. 설계 농도. 이 C의 값은 설계 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의미하는 거. 소화약제의 무게. 이거 선형상수. 이거는 최적. 세제곱미터 되겠죠. 농도니까 퍼센테이지인데, 만약에 30%다. 그럼 30을 넣으시면 돼요, 30%면, 그죠? 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입니다, 설계 농도.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공식만. 그리고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눈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째 보시면 기동장치 나오죠. 자, 기동장치에서는 자, 수동식 기동장치와 자동식 기동장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수동식 기동장치예요. 자, 먼저 수동식 기동장치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뭐 할 수 있는 지연시킬 수 있는, 그죠?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할 수 있는 비상 스위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방호 구역마다, 그래서 방호 구역마다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동장치의 조작부, 높이에요. 자, 보세요. 기동장치의 조작부, 자, 조작부 설치 높이 아셔야 됩니다. 설치 높이에요. 기동장치의 조작부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그리고 1.5m 자,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지기 제일 편안한 그 높이예요. 0.8m 이상, 1.5m 이하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반드시 전원 표시 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누구와 연동된다? 바로 음향 경보 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를 설치할 것.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몇 kg 이하라고요? 5kg 이하. 5kg 이하의 힘으로 눌렀을 때 기동할 수 있는 구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것은 5kg 이하예요. 자, 문제에 이제 오답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5kg 이상이라고 문제 오답으로 많이 나와요. 5kg 이상이 아니라 5kg 이하의 힘으로 자, 가했을 때 바로 스위치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분사 헤드를 보세요. 분사 헤드.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분사 헤드입니다. 분사 헤드. 자, 이제 분사 헤드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예요.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자, 보세요.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예요. 설치 높이 바닥으로부터 얼마? 0.2m 이상. 0.2m 이상 그리고 최대 3.7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돼요. 분사 헤드예요.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는 바로 방호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0.2m 이상 3.7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천장의 높이가 3.7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분사 헤드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 일자 그리고 제조 업체가 표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 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 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의 몇 퍼센트?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분사 헤드의 자, 오리피스 면적이에요. 오리피스 면적. 자, 오리피스의 면적은 바로 배관 구경 면적 있죠? 배관의 면적. 배관 구경 면적의 몇 퍼센트? 바로 70%. 자, 70%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70%를 뭐 합니다? 초과하면 안 된다. 이 수치를 꼭 기억하세요. 70%예요. 70%. 자, 그 다음에 11번째 내용 보세요. 11번. 자동 폐쇄 장치의 설치 기준인데 저희 세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자, 2번 보세요. 2번. 자,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의 개구부 및 통기구를 뭐 할 수 있다? 폐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몇 미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1m 이상 그리고 3분의 2 이내라는 이 값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자, 바로 출제 예상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 중 IG541의 혼합가스 성분비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보실게요. 1번 문제. 자, IG541의 뭐라고요? 성분비를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5, 4, 1이 의미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5가 뭘 의미한다고? 5가 의미하는 거는 질소, 그죠? 질소고요. 4가 의미하는 거는 아르곤이고요. 그리고 1이 의미하는 건 뭐다? 바로 CO2, 이산화탄소죠. 그쵸? 그때 자, 성분비가 어떻게 되냐? 자, 질소는 얼마? 질소는 52% 되고요. 그리고 아르곤은 40%, 그리고 CO2는 8%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치들. 그죠? 질소, 아르곤, CO2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에 답이 있네요. 그죠? 2번. 자, 다음 문제 2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저장 용기의 설치 기준을 물어봤어요. 1번.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한다. 맞고요. 2번. 용기 간의 간격을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그죠? 맞죠? 3번.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한다? 틀렸죠? 온도가 몇 도라고요? 온도가 55도씨 이하인 곳에 설치해야 됩니다. 55도. 그죠? 틀렸어요. 4번.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40도씨 이하는 어디라고 했어요? 이산화탄소하고 할론 소화 설비의 저장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는 몇 도? 바로 55도 이하인 장소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거 3번. 다음 문제 3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 설치 기준 중 잘못된 것은? 1번. 천장 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 헤드를 설치한다. 맞고요. 2번. 분사 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 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자, 2번도 맞죠? 3번. 분사 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 헤드가 연결되는 배관 구경 면적의 8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죠? 80%가 아니라 7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틀린 거 3번 틀렸네요. 4번. 분사 헤드의 부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면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80%가 아니라 70%가 되어 맞습니다. 3번. 다음 문제 4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산출 공식은? 자, 공식을 물어봤네요. 다시 써볼게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의 바로 뭐라고요? 소화약제의 양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W는 S분의 V 곱하기 100-C분의 C라고 했죠?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예요. 이거는 소화약제의 무게, 그리고 소화약제의 선형상수, 이거는 최적, 그리고 C는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답이 있네요. 1번. 자, 그 다음 문제 5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1번.
5kg 이상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런 거예요. 5kg 이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5kg 이상이 아니라 5kg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이거 틀리기 쉬워요. 5kg 이하입니다. 2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맞고요. 3번.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맞죠? 4번.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5kg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1번. 다음 문제 6번. 현재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 중 약제의 저장용기 내에서 저장 상태가 기체 상태의 압축가스인 약제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지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기에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1번은 자 IG541이고요. 2번은 HCFC 자 블렌드 A입니다. 블렌드 A. 그 다음에 3번은 HFC 자 272A 그리고 4번 HFC 바로 23. 자 이거예요. 자 이 네 개 중에서 저장 상태가 기체 상태인 걸 찾으래요. 자 뭐가 있냐? 여기서 IG541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불활성기체죠. 그죠? 이게 불활성기체입니다. 이게 불활성기체.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개는 뭐예요? 할로겐 화합물이죠. 할로겐 화합물. 그죠? 그래서 저장 상태가 기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은 불활성기체인 바로 IG541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나와요. IG541.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의 기준 중 옳은 것은 단 소화 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자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설치 제외. 자, 설치 제외가 자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몇 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제3류 위험물과 그리고 제5류 위험물.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제3류 위험물과 제5류 위험물입니다. 답은 3번에 있죠. 3번. 자, 그 다음 문제 8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동 폐쇄 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1m죠. 1m, 니은은 3분의 2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1, 니은에는 3분의 2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